김 실장이 한 말은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 일부 언론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 이윤 국민 배당 검토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라며 언론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강하게 비판 나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얘기 들어보시죠. 김용범 수석의 초과 이득을 국민 전체에게 어떤 형태로든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기본소득 발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난형은 안제다 똑같습니다. 한번 무책임하게 던져놓고 그 반응이 굉장히 우려 쪽으로 흐르자 개인 의견이라고 퇴각을 한 것은 아닌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를 갈라서 그냥 튀겨 먹자. 뭐 이런 발상을 하는 것 같은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야당의 당대표는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 뉴스냐라며 대통령의 글을 비판했습니다. 세금 더 거치면 정부 마음대로 나눠줘도 되나? 국가 채무 1,300조. 정상적인 사람이면 빚부터 줄인다. 이것도 가짜 뉴스냐?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 뉴스. 대통령 말대로 초과 세수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나눠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 채무가 1,300조. 정상적인 사람이면 빚부터 줄인다라는 야당의 비판도 나왔습니다. 자, 안영환 의원님, 방통위 부위원장도 역임하셨는데 대통령께서 개입을 하셨어요. 더 이상 이런 정책실장의 글이 대내외적으로 이 오해가 퍼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코스피에도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그런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다만 정치적으로 야당 대표가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 뉴스냐? 뭐 이런 반발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 가짜 뉴스 하니까 자꾸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 닮아가는 것 같아요. 가짜 뉴스를 영어로는 이제 페이크 뉴스라고 그럽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크 뉴스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는 굉장히 자부심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제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CNN 기자가 뭐라고 질문하니까 너 가짜 뉴스를 만드는 CNN 엉터리 뉴스야 하면서 페이크 뉴스라는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재미가 붙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기자들 뉴스에는 다 가짜 뉴스 그랬거든요. 근데 가짜 뉴스를 누가 규정하느냐? 대개는 권력자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또는 당사자, 기사의 대상이 된 당사자. 그리고는 또 언론이 다른 언론이 가짜 뉴스 한 게 맞지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짜 뉴스를 굳이 이제 우리 한국적으로 따지면 미스 인포메이션과 말 인포메이션이 있거든요. 미스 인포메이션 정말 정보 좀 잘못한 오보입니다, 오보. 말 인포메이션은 허위 정보입니다.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건데 이번에 혹여 언론이 김 정책실장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기사를 썼다고 한다면은 미스 인포메이션이에요. 오보일 뿐입니다. 그걸 굳이 가짜 뉴스라고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의도성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정책실장의 글을 보면은 쭉 보면은 추가 세수 이야기가 저는 안 나온 줄 알았더니 나왔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쭉 전체적으로 뉘앙스는 기업의 초과 이윤, 초과 이익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읽다 보면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 기업이 초과 이익을 얻으면 그걸 세금을 더 세율을 더 높여서라도 강제로 뺏어온 다음에 어떻게 써야겠다? 난 이런 의도로 읽혔어요. 물론 어제도 이야기했었지만은 현재 AI 시대에 기업의 과잉 초과 이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일자리 잃은 청년이라든지 또는 빈부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정책실장의 이야기는 아니고 경제학자의 이야기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정책실장, 한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의 발언이 그런 뉘앙스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자꾸 이런 데 개입하는 거, 자꾸 전 트럼프가 연상이 돼요. 굳이 이미 뭐 정책실장 청와대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개인 의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굳이 이것을 대통령께서 누르는 것은 그럼 본래 의도가 대통령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 문제는 앞으로 저는 이 문제를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한번 논의가 돼봐야 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빚이 1,300조인데 추가 세수가 걷어들인다 하더라도 이 돈은 사실 빚 갚는 데 쓰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 기초과학이 약하였습니까? 국가 경쟁력을 위한 데 써야지
국민 배당금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또 국민들한테 100만 원, 1000만 원씩 나눠주나 보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 배당금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마 국민 배당금 표현 자체가 아마도 그렇다면 초과 이윤을 국민들에게 나눠줄 거라는 그런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세수로 들어오면 국가 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그런 투자로 쓰겠다라는 식의 해명을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킨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자, 안영환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김유정 의원님, 김용범 실장의 글에 원문에 이런 말이 있긴 해요.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은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앞에 문장이 있는데 뒤쪽으로 이 글이 흐를수록 또 초과 이익의 일부를 이런 말이 나오니 AI 시대의 초과 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형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초과 이익의 일부를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역시 단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 라면서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 얘기도 하고 구조적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할 것인가 그 원칙에 국민 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제 초과 세수라는 말도 있지만 그 뒤에는 또 초과 이윤, 초과 이윤, 초과 이윤이라는 말도 혼재돼서 써서 아마 이제 김 정책실장의 의도와 다르게 보도가 나갔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음해성 가짜뉴스다라고 질타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또 다른 영역의 문제인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저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이렇게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언론이 의도적으로 막 가짜뉴스 한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음해한 건 아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이 이제 이 이슈를 꺼낸 것은 SK 하이닉스나 삼전의 법인세가 20%잖아요. 근데 엄청난 지금 호황으로 세수가 이번 올해만 해도 한 120조쯤 된다고요. 네네. 그러면 한 30-40조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 초과 세수를 그러니까 늘어난 이 세금 걷은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 거기서 출발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초과 세수라는 말뿐만 아니라 초과 이윤이라는 것도 몇 번 나오고 네. 초과 이득이라는 말도 몇 번 나오고 초과 이익, 초과 이윤 뭐 게다가 이렇게요. 이제 국민 배당금 이렇게 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세금이 더 많이 거치면 국가재정법에 근거해서 지방 교부금,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그다음에 뭐 공적 자금 환수, 그다음에 빚 갚고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완벽하게 지키지 않고 대충 세금이 많이 거치면 이제 추경으로 그거를 돌려서 일회성으로 뭐 소진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하였으니 이번에는 조금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거치니까 그럴 예정이니까 이거를 조금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AI 소득 격차가 난 국민들에게도 이거를 좀 줄이고 어떻게 투자해서 좀 장기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인가 이거를 조금 논의를 해보자. 그리고 2021년, 2022년 그 사이에 반도체 굉장히 화랑이었을 때도 이걸 제대로 조금 활용하지 못하고 좀 일회성으로 소모한 부분이 네. 있었으니 이거를 좀 논의를 해보자라고 화두를 던진 거였는데 국민 배당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 이윤 이런 부분들이 마치 기업의 그 이득을 추가적으로 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오해 여지가 있었다. 예, 원문에.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일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발생을 한 것 같고 언론도 그럼 그건가라고 오해할 만한 소지가 분명히 있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이 문제가 이제 막 불거지고 나서는 그거는 김용범 실장의 개인 의견이다라는 입장이 먼저 나왔어요. 먼저 나왔죠. 예,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초과 세수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논의해보자라는 얘기였다라는 얘기가 먼저 나왔다면 오해가 좀 덜 커졌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처음에는 정책실장의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날에 이거는 초과 세수 가지고 해보자는 거였지 무슨 기업의 이득을 다시 세금을 더 부과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다라는 이제 설명이 곁들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순서가 좀 바뀌었다 저는. 그리고 그런 단어들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만 결론은 세금 더 많이 거치는데 그걸 어떻게 좀 잘 네. 발전적으로 써볼까를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였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음해성 가짜뉴스다. 대통령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참 언론 보도랄지 저도 초과 이윤 배당한 걸로 읽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읽은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렇게 쓴 사람이 잘못이에요. 거기에 초과 이윤하고 초과 세수가 몇 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읽는 사람을 하여금 초과 이윤으로 읽게 한 거예요. 나는 초과 세수로 썼는데 읽는 사람이 초과 이윤으로 읽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언론, 그 모든 평론가들이 초과 이윤으로 읽었잖아요. 그러면 초과 이윤이 되는 거죠. 그럼 저는 그 읽어봤는데 초과 이윤의 의도를 썼다고 봐요. 그러다 문제가 되니까 초과 세수로 돌린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오독은 될 수 있죠. 깊은 언어의 뜻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오독은 될 수 있지만 없는 걸 있는 걸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없는 걸 있는 것으로 하는 걸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가짜 뉴스가 아니죠. 사실은 이건 초과 세수의 의도로 썼다고 한다면 그건 정치 시장이 잘못한 거예요. 글을 잘못 쓴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는 초과 이윤을 배당한 걸로 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배당이라는 것은요. 세금을 나눠줄 때 배당이란 말 쓰지 않죠. 주식 배당, 뭔가 이익이 났을 때 나눠준 게 배당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국민 배당하면 세금을 누가 나눠주는데 그걸 국민 배당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건 언어를 잘못 쓴 거죠. 이득이 났을 때 배당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원문 자체는 이윤을 배당하는 취지로밖에 읽을 수밖에 없다. 이건 이제 가짜 뉴스가 아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마 대통령께서는 뭐 그런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비판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가짜 뉴스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지난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래서 뭐 북한에 대한 뭐 핵시설 그거 얘기하는 건 이제 비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면 그런 걸 할지. 그다음에 조작기소 특검법도 워낙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께서 6.3 지방선거 뒤로 하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되는 사안마다 대통령이 이렇게 나섰을 때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대통령이 과연 좋을까? 그게 만약에 그게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이 치명타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참모들이 하는 것은 그대로 참모들이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데 대통령까지 여기에 개입을 하니까 이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초과 이윤이 아니고 초과 세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그게 믿든 믿지 않든 여기서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가짜 뉴스라고 다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다시 불이 붙는 거죠. 꺼진 불이 다시 붙는 거예요.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실은 뭐 민주당에서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또 가짜 뉴스가 아니야 가지고 계속 또 우리가 방송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